자, 현대시 작품 분석 시간으로는 오늘이 23번째 작품인데, 자, 오늘은 너희들한테 예고했었던 작품인 이성보 시인의 산길에서라는 작품을 가지고, 자, 오늘도 동일한 방식으로 분석하는 연습을 같이 한번 해볼게. 자, 일단 작품 제목에서 우리가 단서를 잡을 수 있는 것이 있나 봤는데, 우리가 얼마 전에 봤었던 작품 중에 사평역에서라는 작품이 있었거든. 자, 그것과 좀 비슷해. 일단은 에서라고 하는 장소의 성격을 띠고 있는 그 조사를 붙여서, 일단 산길에서 그랬으니까 어떤 장소의 성격을 띠고 있다. 자, 요 정도 외에는 어떤 다른 정보를 찾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 그래서 나머지는 우리가 작품 읽으면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 우리는 지금 어떤 외적 증거가 없는, 보기와 같은 외적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분석을 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어떠한 표면적인 정보를 얻어내야 되고 그것을 종합해야 되는지 염두에 두면서 작품을 한번 읽어볼게. 자, 처음에 이 길을 만든 이들이 누구인지 나는 안다라고 했어. 자,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일단 표면적으로 보면, 자, 무엇을 나는 안다가 원래는 내가 무엇을 아는 거지. 이렇게 문장의 구조 자체를 지금 바꿔놨는데, 우리가 이것을 너희도 잘 알다시피 도치법이라 그래. 근데 이 도치법은 왜 사용하냐면 강조를 하고 싶어서 사용을 하는 거거든. 자, 강조를 위해 사용하는데, 그러면 강조가 되는 지점을 앞에다가 주로 배치를 해. 자, 그래서 이 길을 만든 이들이 일단 초점이 좀 되는 것 같아. 자, 근데 좀 더 이어서 보면 이렇게 길을 따라 나를 걷게 하는 그 이들이,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 이들은 앞에서 말했던 이들이겠지. 자, 그러면 그 이들이 지금 조리대반 눕히며 소리치는 바람이거나, 자, 이름 모를 풀꽃들, 자, 문득 나를 쳐다보는 수줍음으로 와서 내 가슴 벅차게 하는 까닭을 나는 안다 그랬어. 자, 그럼 여기서 바람이라든가 풀꽃들은 이 그이들을 뭔가 연상시킬 수 있고 뭔가 환기시킬 수 있는 그런 소재들인 것 같은데, 자, 그이들이 문득 나를 쳐다보는 수줍음으로 와서 내 가슴을 벅차게 하는 까닭을 나는 안돼. 자, 그럼 아까 전에 첫 번째 행에 나왔었던 문장 구조와 아주 유사하게, 자, 유사한 문장 구조가 반복이 됐어. 그러면 앞에서 말했던 도치의 방식도, 그 다음에 여기서 반복의 방식도 모두 강조를 하기 위한 거야. 자, 그러면 지금까지 나와 있는 표면적인 정보로 보면 일단 그 길을 만든 이들, 자, 그들이 지금 내 가슴을 벅차게 하나 봐. 그래서 지금 내가 이 길을 걷는 이유도 이 길을 걸으면 내 가슴이 벅찬가 보지. 자, 그러면 이 벅참은, 자, 이것과 연결이 될 텐데, 자, 길을 만든 이들이 있고 그 길을 내가 걷다 보니 내 가슴이 지금 벅찬다. 자, 요 정도의 표면적인 정보는 우리가 지금 얻을 수 있는 것 같아. 뭐 여기서 말하는 나를 쳐다보는 수줍음으로 와서 내 가슴을 벅차게 한다. 뭔가 수줍게 나를 보고 있는 것처럼 여겨졌나 보지. 자, 그런데 그 길을 걸으면서 나는 지금 일단 내 가슴에 벅찬 감정을 느꼈다. 자, 요 정도는 우리가 지금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좀 더 보면 그러기에, 자, 그렇기 때문에 짐승처럼, 자, 그이들의 옛 냄새라도 맡고 싶어. 나는 자꾸 집을 떠나고 그때마다 서울을 버리는 일에 신명나지 않았더냐,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럼 여기서 문맥상으로 짐승처럼이라는 말은 지금 처럼이라고 했으니까 비유, 직유법을 쓴 건데, 자, 그러면 원관력은 나겠지, 나. 표면적 하자 나일 텐데, 자, 내가 그이들의 옛 냄새를 맡고 싶어 한다. 그러면 이거는 표면적으로는 내음이라 썼지만 정말 냄새를 맡고 싶은 건 아닐 거고, 그러면 그들이 남긴, 자, 흔적을 내가 자꾸 찾고 싶어. 나는 자꾸 집을 떠나고, 자, 그리고 서울을 버리는 일에 신명나지 않았더냐란 말은 신명나했다, 좋아했다라는 말이니까, 자, 우리가 여기서 집이나 내지는 서울, 자, 이것과 지금 이들의 어떤 흔적, 내음을 맡을 수 있는 산길, 자, 요 공간의 대조도 지금 가지고 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 일단은 이 길을 걷는 이유도, 이 길을 자꾸 찾는 이유도, 자, 그이들의 옛 내음을 맡고 싶다라고 하는 어떤 소망, 어떤 욕망이 있는 것 같아. 자, 그들의 흔적이겠지. 자, 좀 더 보면 무엇에 쫓기듯 살아가는 이들도, 자, 힘이 다하여 비칠거리는 발걸음들도, 자, 무엇 하나씩 저마다 다져놓고 사라진다는 것을 뒤늦게나마 나는 배웠다 그랬어. 자, 왜 가슴이 벅찬지 조금 더 이야기를 연결시켜 보면 내가 그 길 위에서 뒤늦게나마 뭔가를 배웠기 때문에 벅차지 않았을까? 그럼 뭘 배웠냐면, 자, 무엇에 쫓기듯 살아가는 이들. 자, 그럼 뭔가 바쁘게 살아가는 삶도,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장을 보면 힘이 다하여 비칠거리는 발걸음도. 자, 그럼 힘이 다해서 뭔가 힘겨워하는 삶. 자, 이런 모든 것들도, 자, 무엇 하나씩 저마다 다져놓고 사라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 길을 통해 내가 이렇게 다져놓고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가슴이 벅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자, 그럼 여기서 다져놓다라고 하는 건 길을 다진다라고 봐야 할 건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을 것 같아. 자, 뭔가 쫓기듯 살아가는 이들, 그렇게 바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삶이나, 내지는 힘이 다 빠져서 비틀거리며 살아가는 그런 힘겨운 삶,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가 되냐면 그들이 살아갔던 삶인 거고, 앞에서 우리가 봤었던, 그러면 그렇게 그들이 살아왔던 삶이 이 길 속에 다 다져져 있다. 자, 그들의 어떤 흔적이 남겨져 있는 길이고, 그 흔적들을 통해서 나는, 아, 이렇게 뭔가 살아가는 삶이
바쁘게 살아가거나 힘겹게 살아가는 그 삶들이 전부 다 이 길 속에 다 흔적으로 남아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는 얘기인 거지. 자, 그럼 여기서 배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깨달음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내가 가슴이 벅찼나 봐. 이 길은 물리적인 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뭔가를 깨달을 수 있고 내가 뭔가를 배울 수 있는 그런 길이었기에 자꾸 그런 어떤 깨달음이라든가 그 배움을 얻고 싶어 이 길을 자꾸 찾아오게 됐던 것 같아. 자, 좀 더 이제 마지막에 마무리를 해보면, 자, 그것이 부질없는 되풀이라 하더라도,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것이라고 하는 게 뭘까? 그러면 앞에 나와 있었던 이런 삶들이겠지. 자, 우리가 바쁘게 살아가는 그런 삶, 힘겨운 삶, 그런 것들이 뭔가 부질없는 것처럼 보이고 그런 어떤 삶의 되풀이라 하더라도 그 부질없음이 쌓이고 쌓여 마침내 길을 만들고, 자, 그 길을 따라, 자, 그 이들을 따라 그렇게 오르는 일이, 자, 내가 이 산을 오르는 이 일이, 자, 일이 힘들고 어려워도 왜 내가 지금 주저앉아서는 안 되는지를 나는 안다. 이렇게 마무리를 했거든. 자, 그러면 이런 것 같아. 바쁘게 살아가는 삶과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삶, 그런 것들이 뭔가 부질없어 보여. 그리고 이런 삶이 어떤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되면 그런 부질없음이 계속 되풀이 되는 것 같아. 자, 그런데 그런 되풀이여도 그런 부질없음이 되풀이 되는 그 과정에 쌓이고 쌓여 그것이 길을 만드는 것이란 얘기인 거야. 그러면 길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우리가 여기서 보면 물리적으로 걷고 있는 구체적인 길을 얘기하는 것도 되겠지만 우리가 뭔가 추상화된 어떤 삶의 길, 이런 것들도 연상시킬 수 있는 말인 것 같아.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화자는 물리적인 길만을 얘기하는 게 아닌 것 같고, 물리적인 길을 걸으면서 이 길을 밟으며 살아갔던 그런 삶들, 어떤 삶이 묻어있는 그런 길을 머릿속에 추상화된 길을 떠올리고 있는 것 같고, 자, 그 과정에서 그들의 삶, 그것이 꼭 부질없어 보이고 부질없는 것이 계속 되풀이되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들이 모든 흔적, 그런 삶들의 모든 흔적이 이 길 속에 담겨져 있다. 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 길을 따라 그 이들을 따라, 그러니까 그 이들이 만든 그 길을 따라 내가 오르는 것은 나 역시 뭔가 그 길 속에 흔적들을 다져가고 있는 일이겠지. 자, 그런데 이렇게 그 오르는 일이 힘들고 어려워도 왜 내가 지금 주저앉아서는 안 되는지 나는 안다 그랬어. 자, 근데 내가 왜 지금 여기서 주저앉으면 안 되는지 알게 됐대. 자, 그러면 우리가 작품의 표면적인 정보들을 쭉 읽어오면 우리가 여기서 왜 내가 지금 주저앉아서는 안 되는지 그 이유를 우리도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 일단 내가 지금 주저앉으면 안 되는 이유는 그런 거지. 이 길 속에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이, 자, 그러한 사람들의 어떤 흔적이 남아있는 길이고, 그 다음에 내가 또 그 길 속에 하나하나의 흔적을 남겨가고 있는 길이고, 또 이전에 만들었던 사람들이 만들었던 그 길을 내가 걷듯이 내가 어떤 삶의 흔적들을 남겨놨던 이 길이 또 누군가가 또 이 길 위를 걸어갈 거거든. 자,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자, 그렇게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이 산길이니까 산을 오르는 건 쉽지 않잖아. 자, 그런데 그것이 힘들고 어려워도, 부질없어 보여도, 뭔가 힘겨워 보여도 그 자체가 삶의 어떤 흔적들이고, 그런 흔적들이 내 삶의 흔적을 남기는 것도 되지만 내가 지금 그들을 떠올리면서 올라가듯이 누군가도 내가 살아왔던 그 삶의 흔적을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또 그를 통해서 뭔가를 깨닫고 배우게 될 것이니 내가 여기서는 쉽게 주저앉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으로 이어질 수 있겠지. 자, 그러니까 뭔가 어떤 길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 시작은 물리적인 길을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글을 읽었는데, 지금 이 작품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시상전개 과정에서 보면 이건 단순히 어떤 우리가 눈으로 보는 물리적인 길, 자, 그 길을 걷는 행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좀 더 추상화된 어떤 삶의 길, 그렇게 내가 살아가는 하나하나가 삶의 흔적들을 남겨가는 것들이다. 자, 그러면 길이에서 어떤 그들이 남긴 흔적, 냄새를 맡고 싶다고 했던 건 그들의 삶 속에 남긴 흔적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깨닫고 배우고 싶었던 거고, 내가 지금 여기에 주저앉으면 안 되는 이유도 내가 그렇게 살아왔던 삶의 흔적이, 자, 나처럼 내가 그렇게 욕구하고 소망하는 것처럼 누군가도 나의 어떤 삶을 통해서, 나의 삶의 흔적을 통해서 뭔가를 깨닫고 뭔가를 배우게끔, 자, 그렇게 되는 것이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쉽게 주저앉을 수가 없다. 이런 맥락으로 이해하면 되겠네. 지금까지 읽었던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작품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일단 표면적 화자는 등장을 했어. 나라고 하는 화자가 등장을 했고, 자, 그러면 이 시는 대상의 중심의 시가 아니라 화자 중심의 시니까, 자, 화자에게 주어진 상황이 뭐냐라고 말하면, 일단 표면적으로는 산길을 걷고 있는 건데, 자, 산길을 걷는다는 것은 길을 만든 사람들의 흔적을 보고 있다 정도가 상황으로 잡으면 될 것 같아. 일단 길을 걸어가는 행위는 그 길 속에 흔적으로 남아있는 그 사람들의 삶의 흔적을 보고 있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느끼는 정서와 태도, 이 반응에 대한 정보는 우리가 처음에 벅차다라는 말이 나왔는데, 그 벅참이 왜 벅찰 수밖에 없는지가 그 이유가 뒤에 나왔어. 자, 뭔가 뒤늦게나마 내가 배운 것,
뭔가 쫓기듯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나 내지는 비틀거리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 그런 것들이 다 저마다 뭔가 이 길을 다져놓고 사라진다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고 나서 벅참을 느낀 거겠지. 일단 순서적으로 본다면 어떤 깨달음이 있고 삶의 어떤 흔적들을 보며 깨닫게 되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어떤 벅참이 생기고, 자, 그러다 보니 내용상으로 연결지어 보면 내가 이 길이 걷는 것이 왜 힘들고 어려워도 주저앉으면 안 되는지를 알게 됐다는 것은, 이렇게 지금 여기서 주저앉으면 안 되겠다, 그러면 주저앉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로 이어지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이 정보들을 우리가 종합해서 주제를 정리해보면, 길을 만든 사람들의 삶의 흔적들을 보며 느끼는 깨달음과 그 속에서 느끼는 깨달음을 통한 벅참, 자, 그리고 나도 이 길을 걸어가는 과정에 주저앉으면 안 되고 뭔가 이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겠다라고 하는 의지. 자, 이렇게 보면 되겠지. 이거는 단순히 어떤 물리적인 길을 걷는 그 행위도 되지만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길, 자, 이것과 연관지어서 우리가 좀 더 추상화된 의미까지를 포함한다. 자, 이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이 작품의 주제를 구현하는 표현상의 특징은 우리가 작품을 지금 같이 보면서 너희들이 많이 느꼈겠지만, 일단 첫 번째로는 도치의 방식. 자, 이 도치의 방식을 3번에 걸쳐 썼고, 이 도치가 쓰여진 문장 구조가 무엇을 나는 안다, 무엇을 나는 안다, 이렇게 유사한 문장 구조가 반복이 됐어. 자, 그래서 도치나 반복이라고 하는 이 측면에서 뭔가 강조, 의미의 강조 측면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전에 산길이라고 하는 공간은 자신이 뭔가를 배우고 깨달을 수 있는 공간인데 반해서 집이나 뭔가 서울 이런 것들은 그런 어떤 깨달음 내지는 길을 만들었던 사람들의 어떤 삶의 흔적이 없는 공간이니까 그런 어떤 흔적의 유무에 따라서 대조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자, 하나 정도 더 하자면 우리 아까 전에 짐승처럼 옛사람들의 어떤 내음을 맡고 싶어 한다, 어떤 비유적인 표현들, 자, 이런 비유도 쓰였고, 자, 이런 표현 수사법들이 나오긴 했는데 이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건 도치의 방식과 반복의 방식,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자, 요거는 꼭 머릿속에 좀 잡아놔야 될 표현상의 특징이라고 보여. 자, 우리가 보기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오늘도 보기를 하나 볼 건데, 자, 모의고사에서 출제했던 보기를 가져왔어. 자, 같이 한번 읽어보면, 산길에서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모이면 길이 만들어지듯이 민중의 삶이 쌓이면 민중의 역사도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화자의 인식이 드러나 있다. 자, 화자는 현실에서 고통받는 그들의 삶을 외면하지 않고, 자, 힘없는 자들에 대한 애정과 믿음을 바탕으로 한 이 역사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 자, 작품에 일단 보면 눈에 가장 먼저 띄는 단어가 민중일 건데, 자, 우리가 작품을 봤을 때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했거든. 이 길을 만든 이들이 누구인지를 나는 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에 보기의 정보를 보면 민중이란 단어도 나왔고, 자, 그렇게 보면 밑에 줄에 현실에서 고통받는 그들도 이 민중에 해당되는 얘기일 거고, 그러면 힘없는 자들도 이 민중에 해당되는 걸 거야. 자,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보기에서 어떤 정보를 확인할 수 있냐면, 그러면 이 작품이 민중에 대한 삶에 대한 얘기구나. 자, 그러면 그 민중이 현실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겠구나. 자, 그리고 힘없는 자들의 모습으로 나올 텐데 적어도 화자는 그들에 대해서 애정과 믿음을 바탕으로 뭔가 역사의식을 보여주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정보를 잡고 보면 왜 이 길을 만든 이들에 대해서 내가 가슴 벅차하는지, 또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어떤 길을 통해서 내가 왜 그렇게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는지, 왜 그들의 내음새를 맡고 싶어 했는지,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자연스럽게 따라 붙을 수 있다는 얘기인 거지. 자, 그러니까 보기에서 몇 줄 안 되는 보기긴 해도 이 보기 속에서 많은 정보가 주어졌어. 민중이라고 하는 어떤 측면에서의 관점을 잡아주는 것도 그렇지만 이 민중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화자가 이 민중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이미 이 보기 속에서 모든 것들이 다 던져진 거였거든. 이렇게 보기를 자꾸 활용하는 연습을 하면 작품을 읽어낼 때 우리가 시험장에서 그 80분 동안 시간에 쫓겨가면서 긴장감 있게 읽어야 되는 그 상황에서 훨씬 더 수월하게 작품을 읽을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을 이 보기를 거듭하면서 너희들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작품 마무리하고, 자, 다음 시간에는 또 고전 시간 작품을 할 건데 이 허난설원의 규원가라는 작품을 가지고 수업을 한번 해볼 테니까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최대치를 먼저 해보고 나랑 비교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게. 자, 고생 많이 했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